서울 강남구 법률사무소 4층 상담실. 오후 2시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다. 직사각형 테이블 중앙에는 흰색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그 안에는 고 박영호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자 남겨진 가족의 운명을 가를 잔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김순자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창가 의자에 앉아 있다. 남편 박영호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녀는 무릎 위로 모은 손을 애써 움켜쥐고 있지만 불안감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10분 후 상담실 문이 열리며 박미선이 들어온다. 명품 핸드백을 든 미선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다. 그녀는 순자를 힐끗 보더니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날선 침묵이 흐른다. 미선이 형식적인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다. 순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시선을 피한다. 5분 후 박준혁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온다. 그는 이철수 변호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한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다. 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 흰 봉투를 집어든다. 변호사의 손이 봉투를 뜯는 찰나의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진다.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미선은 팔짱을 낀 채 변호사를 노려본다. 변호사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시작된다. 고 박영호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펼친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유언장 작성일은 2023년 3월 15일입니다. 자필증서 유언 형식이며 본인 서명과 지장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조항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천호레미안 아파트 32평형 전체 지분을 배우자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미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진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선다. 격앙된 목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운다. 뭐라고요? 그 집은 우리 엄마가 20년간 식당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미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린다. 순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다.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다. 잠깐 진정하시고 나머지 조항을 먼저 들어보시죠. 변호사가 손을 들어 미선을 제지한다. 둘째 항목, 예금 및 적금 총 3,800만 원은 자녀 박미선, 박준혁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셋째 항목, 농협 적립식 보험금 1,200만 원은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준혁이 재빨리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간다. 이건 전체 재산의 15%도 안 됩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연다. 유언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살아있는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법이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권이란 걸 둬서 자녀분들은 유언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몫의 절반은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랄까요? 미선이 가방을 움켜쥔다. 변호사 따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한다. 미선아, 잠깐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지만 미선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힌다. 준혁도 천천히 일어선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이 떨어지고 그도 상담실을 나간다. 순자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다. 창밖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 순자의 눈에서 그제야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m 떨어진 프랜차이즈 카페 2층.
미선과 준혁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다. 미선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다. 오빠, 이거 봐. 미선이 부동산 앱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준다. 천호래미안 최근 실거래가가 3억 2천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준혁이 종이에 계산 결과를 적는다. 예금 포함하면 총 3억 7천이네. 유류분 청구하면 우리가 각각 5천씩 합쳐서 1억 받을 수 있어. 미선은 핸드폰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20년 전 어머니가 아파트 입주하던 날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엄마가 하루 15시간씩 식당에서 일했어. 이 집 하나 마련하려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린다. 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인다. 나도 알아, 미선아. 그런데 매일 밤 악몽을 꿔. 명퇴금 전부 날리고 대출 이자가 월 200을 넘어서는데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비빈다. 우리 큰애 재수 확정이야. 학원비가 연간 1,800인데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이대로 가다가는. 그때 미선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한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다. 대출 연장 거절당했어. 어떡하지?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유류분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 오빠. 같은 시각 강동구 아파트 32평 거실. 순자는 남편 영호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다. 영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접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이 나온다. 첫 장을 펼치자 젊은 영호와 그의 첫 부인, 그리고 어린 미선, 준혁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순자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다. 앨범 속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그녀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순자는 전화기를 들어 큰아들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아들이 겨우 전화를 받는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진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다. 엄마 재혼한 거 아직도 인정 못해. 바빠, 끊을게.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긴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는다. 혼자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른다.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린다. 아래층에 사는 이웃 정은주가 따뜻한 반찬 2개를 들고 서 있다. 순자 씨,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은주가 부엌 식탁에 반찬을 놓으며 순자에게 위로를 건넨다. 재혼 가정은 원래 상속 문제가 복잡해요. 내 친구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은주의 말에 순자가 차를 따라주며 귀를 기울인다. 그 친구는 유류분 소송 때문에 결국 집을 팔았어요. 지금은 쪽방에서 살고 있죠. 은주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은주가 순자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한다. 일단 변호사랑 상담 제대로 받아보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은주가 돌아간 후 순자는 서재로 간다. 남편 영호가 생전에 쓴 낡은 일기장을 꺼낸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익숙한 영호의 필체로 순자 씨와 애들이 서로 이해하며 살면 좋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다.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더욱 저미게 한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3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지만 화면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선다. 문을 열자 미선과 준혁이 서 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머리를 매만지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한다.
들어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린다. 미선이 현관에 들어서며 거실을 둘러본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온다. 영우와 순자의 다정한 제주도 여행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영호의 첫 부인과 어린 미선, 준혁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옛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미선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한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는다.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유류분 청구 상담 자료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인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연다. 새어머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새어머니가 10년간 아버지 간병하신 건 저희도 인정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저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순자는 손을 꽉 쥐고 듣고 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나는 재혼이란 이유로 제 자식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감수했어요. 큰아이는 5년간 얼굴 한 번 안 봤죠.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전화마저도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끊어버려요. 순자가 끝내 눈물을 터뜨린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미선과 준혁의 얼굴에 미묘한 동정심과 이해의 그림자가 스친다. 준혁이 작게 중얼거린다. 새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위로해줬는지 몰라요. 나도 혼자였고 아버지도 혼자였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미선이 핸드백에서 낡은 통장 사본을 꺼내 순자 앞으로 밀어준다. 이거 보세요, 새어머니. 우리 엄마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모은 돈이에요. 2억 3천. 이게 그 집의 기초예요. 순자는 통장을 들여다본다. 빼곡하게 적힌 입금 내역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 통장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20년간의 고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자가 통장을 천천히 덮는다. 그걸 나도 알아요. 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거. 그녀의 목소리가 간신히 이어진다. 하지만 나도 10년간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보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마저 잃으면 전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순자의 눈물이 다시 흐른다. 준혁이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저희 유류분 청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준혁이 종이를 펼쳐 보여준다. 3가지 조건이 적혀 있다. 새어머니는 이 집에서 평생 사실 것,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은 손주들에게 상속할 것, 매년 친어머니 제사를 함께 지낼 것. 순자가 조건서를 천천히 읽는다. 한참을 침묵하던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평화로운 미소가 번진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희 어머니 핏줄에게 돌아가는 게. 미선이 순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다. 앞으로 잘 지내요, 새어머니. 세 사람 모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린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다. 차가웠던 침묵은 따뜻한 이해와 화해의 울림으로 변해 있었다. 2주 후 화요일 오전 10시. 같은 법률사무소 상담실의 순자, 미선, 준혁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긴장감 대신 차분함과 함께 희미한 온기가 감돈다. 이철수 변호사가 새로 작성한 합의서를 각자에게 나눠준다. 오늘은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변호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원 하나를 그리고 3억 7천이라고 적는다. 전체 상속 재산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43%, 자녀 각각 28%입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린다. 유류분은 그 절반이에요. 자녀당 14%,
금액으로 약 5천만 원씩입니다. 순자가 손을 든다. 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 유언장이 있는데도 자식들이 권리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한다. 네, 유언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동시에 법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유언과 상관없이 법으로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겁니다. 일종의 최소 상속분 보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이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순자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난다. 준혁이 합의서를 가리키며 말한다. 여기에 한 가지 조항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새어머니가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하시면 저희가 월 30만 원씩 보조하는 걸로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변호사가 즉석에서 수정안을 작성한다. 이 조항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녀분들의 자발적인 효도입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정말 고마워요, 애들아. 세 사람이 합의서에 서명과 날인을 한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차례로 울린다. 변호사가 시계를 본다. 오후 2시에 공증사무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공증사무소 3층 공증인 박상훈이 안경을 쓰고 합의서를 꼼꼼히 검토한다. 세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엄숙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 합의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어요.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최종 서명을 한다. 공증이 완료된 후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간다. 앞으로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순자 씨 단독 명의로 이전하되 중요한 특약 한 줄을 넣을 겁니다. 순자 씨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 집이 곧바로 미선 씨와 준혁 씨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도록 미리 약속하는 거죠. 순자 씨가 이 집에서 평생을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네 사람이 공증사무소를 나선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제사일이에요. 미선이 순자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음식 준비할게. 너희 어머니 좋아하시던 메뉴 알려줘. 네 사람은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각자의 길로 향한다. 초겨울 토요일 오전 9시 순자의 아파트 부엌에서 나물 무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린다. 냄비에서는 탕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깨끗이 닦은 제기와 색색의 과일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다. 초인종이 울린다. 미선이 큰 보자기를 들고 서 있다. 새어머니, 동태전이랑 부추전 부쳤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순자가 반갑게 받아든다. 어머, 고마워. 들어와. 30분 후 준혁이 도착한다. 고등학생 쌍둥이 아들 준성과 준호가 뒤따라 들어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순자가 환하게 웃는다. 어머, 우리 준성이 준호 왔구나. 많이 컸네. 간식 준비해뒀어. 거실에서 제사 준비가 한창이다. 미선이 과일을 닦고 준혁이 제기를 배치한다. 순자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옮기며 합을 맞춘다. 미선이 순자에게 속삭인다. 새어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순자가 미선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인다. 너희 덕분이야. 오전 11시, 네 사람이 재상 앞에 나란히 선다. 향을 피우자 연기가 천천히 피어 올라간다. 함께 절을 올린다. 순자가 작게 중얼거린다. 여보, 걱정 마세요.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다. 준성이 동태전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속 모습이 정말 인자하세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너희한테도 자상하셨을 거야. 준호가 순수한 표정으로 묻는다. 우리 진짜 할머니는 하늘에 계시고 지금 할머니는 여기 계시는 거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맞아. 둘 다 너희 가족이야. 미선이 눈시울을 붉힌다. 식사가 끝나고 함께 설거지를 한다. 미선이 그릇을 씻고 순자가 닦는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미선의 초대에 순자가 즉답한다. 그래, 그럼 호박죽 끓여갈게. 너희 애들 호박죽 좋아한다며? 오후 3시 미선 가족이 먼저 떠난다. 준혁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한다. 새어머니, 다음 주 건강검진 병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다, 준혁아. 너희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모두가 떠나고 순자는 혼자 소파에 앉는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온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본다. 영우와 함께 찍은 사진, 그 옆에 첫 가족 사진. 이제는 그 사진들이 하나의 연결된 역사처럼 평화롭게 느껴진다. 저녁 6시 순자는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는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한다. 큰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다. 엄마, 설에 온 가족 데리고 내려갈게요. 건강하세요.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한다. 순자가 혼잣말을 한다.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혼자였던 나에게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겼네요. 미선이랑 준혁이, 그리고 내 아들까지. 비로소 이 집이 온전한 우리의 집이 되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 순자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간다. 32평 아파트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켜져 있다.